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출주제 25 조선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이 있는 친구들은 1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책이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책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전기의 경제 중에서 토지 제도, 그다음에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세금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들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토지 제도입니다. 자, 1번 토지 제도. 자, 여기 토지 제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과전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인데, 자, 이것들이 각자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전법부터. 자, 과전법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나요? 조선이 건국을 했던 거,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입니다. 자, 이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나를 이제 앞으로 계속 지지해달라라는 의미로 토지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전법은요, 여러분들, 자, 조선의 건국인 1392년보다 1년 먼저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특징을 밑에 지도를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게 주로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공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신들은 주로 한양에 살 거 아니에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싼 곳, 어디? 경기에 주로 이 땅을 국한에서 주게 된다. 그래서 경기 지방의 땅을 나눠준 것이다. 라는 것 특징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직, 현직 관리한테 모두 이 땅을 줘요. 자, 그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현직 관리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전직은 왜 줬냐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준 거니까 전직, 현직 다 포함해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현직 관리를 다 줬는데 땅을 그대로 줬다기보다 수조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조권의 수조가 자 숫자는 받을 숫자고요. 조는 조세할 때 조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세를 걷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땅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금, 조세를 걷는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가 뭐라고요? 바로 수조권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과전법으로 준 토지의 특징은요.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었어요. 세습은 물려받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해가지고 수신은 몸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부 같은 경우에 자, 남편이 이제 관리였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수신전. 그다음에 휴량전은 이제 아이가 고아가 됐을 때 걔도 이제 아빠가 관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휴량, 이제 좀 양이 양육할 때 그 양자.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물려받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전법은 이런 특징을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조 때 가면 이 과전법을 본격적으로 손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 바로 포인트. 현직 관리한테만 이제 땅을 줬어요. 왜냐하면 땅이 이제 일단 부족해져요. 경기가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직, 현직 관리 다 주다 보니까 굉장히 땅이 부족해지고 사실 세습이 불가능하긴 했지만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가 부족한 거죠. 자, 따라서 자, 세조 때 가면 이제 법을 약간 수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세조는 여러분들 기억나요? 계유정난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왕위 계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제 충성을 하지 않는, 즉 이제 현직 관리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을 이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충성하지 않고 이제 현직 관리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땅을 현직 관리에게만 줬다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수관급제로 갈게요. 자, 요거는 성종 때 그거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 세조 때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를 줬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현직에 있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려받는 것도 안 되고
현직에 있을 때만 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된다? 백성들한테 걷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세금이 너무 과다해졌다. 세금이 과다해졌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거를 관리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관청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대신 걷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관청이 관리 대신에 세금을 걷고 그걸 누구한테 관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여기 백성들이 이거를 관리한테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자, 이거를 그냥 국가에 내면 관청이죠. 자, 그러면 관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한테 월급으로 주겠다는 거죠. 녹봉으로. 옛날 말로는 이걸 녹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녹봉으로 주겠다. 요게 바로 뭐다? 자, 관에서 수. 이거는 받을 숫자예요. 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에서 급여라고 하죠. 우리 월급을. 그래서 다시 주겠다는 거야. 그걸 해서 관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